성종실록 16년 1485년 3월의 기록입니다. 일본국 사신이 대장경을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후추를 보내면 허락하겠노라 하였다.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새긴 8만여 장의 목판.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조선의 왕이 후추와 바꾸겠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실록은 담담하게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날 경복궁 편전에서 일본 사신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대장경을 달라고 윽소했고 대신들은 국보를 오랑캐에게 넘길 수 없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침묵하던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은 필요 없다. 대장경을 주겠다. 대신 후추를 가져오라. 실록에 따르면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작 혀끝 해마 때문에 국보를 내주신단 말이옵니까? 대신들은 통탄했습니다. 성군이라 불린 왕이 나라의 보물을 고작 향신료와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성종, 조선의 9번째 임금,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 검소하고 근면하기로 손꼽히는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왕입니다. 그런 왕이 나라의 보물을 고작 향신료와 바꾸겠다니, 후추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왕이 미식에 미친 걸까요? 아니면 후추 맛에 중독이라도 된 걸까요? 하지만 기록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충격적인 제안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수년간의 처절한 실패 끝에 나온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먼저 당시 후추가 어떤 물건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15세기 후추는 검은 황금이라 불렸습니다. 유럽에서는 후추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사실 후추를 찾아 나선 항해 중이었죠.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추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일대에서만 자랐습니다. 조선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이제 후추가 귀한 물건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종에게 후추는 8만대장경을 내어주면서까지 구할 정도의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성종실록을 뒤져보면 후추에 관한 기록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거의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1481년부터 1491년까지 무려 10년, 성종은 후추를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일본에 요청하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심지어 야사에 따르면 왕실 내관을 시켜 뒷골목 밀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성종 9년, 왕은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단을 은밀히 불러세웁니다. 실록에 따르면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북경에 가거든 후추를 구해오라. 값은 상관없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신들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종실록 12년 8월의 기록입니다. 성종이 예조에 명을 내립니다. 일본 국왕의 사신이 오면 남만에 가서 후추를 구해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이듬해 1482년 4월 10일에 일본 사신 봉광이 답을 가져옵니다. 남만은 일본에서도 배를 타고 3년을 가야 하는 먼 곳입니다. 파도가 험해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은밀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부산포 외관. 조선 땅에 있지만 조선법이 미치지 않는 특수구역. 성종은 내관을 은밀히 이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내관은 후추값으로 면포 50피를 들고 있었죠. 면포 50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입니다. 왕이 향신료 한 줌을 사는데 그 돈을 쓴 겁니다.
그것도 뒷골목 암시장에서요. 왕이 밀거래를 해야 하다니.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구나. 조선의 왕이 뒷골목에서 밀거래를 한 겁니다. 향신료 때문에. 그렇게 구한 후추로 왕은 대체 뭘 한 걸까요? 성종실록 18년 1487년의 기록에 따르면 성종은 그 후추를 창덕궁 후원에 심게 했습니다. 창덕궁 후원. 왕의 지극히 사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국가 차원의 작물 실험이라면 담당 관청이나 지방의 밭에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기 방 뒤뜰에 후추를 심게 했습니다. 이번엔 되어야 한다. 매일 아침 왕은 후원으로 향했을 겁니다. 싹이 탔는지 잎이 났는지 살피기 위해서요. 또 실패인가? 일본 사신도 안 된다. 중국에서도 구할 수 없다. 외관에서 구해도 안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기록은 냉정합니다. 성공 여부는 쓰여 있지 않지만 왕이 계속해서 후추를 구하려 했다는 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돈과 권력, 한 나라의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 또 실패. 끝없는 실패. 그저 기후 탓이었을까요? 성종실록 13년 1482년의 기록입니다. 일본 사신이 아뢰기를 후추는 삶거나 쪄서 유통하므로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하였다. 삶아서 판다. 쪄서 판다. 이 한 줄의 기록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일본 사신의 증언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자신들의 비밀을 슬쩍 흘린 것이나 다름없죠. 일본과 류큐의 상인들은 후추를 팔기 전에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생명력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조선이 직접 재배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들에게서 사지 않을 테니까요. 조선을 영원한 소비국으로, 영원한 혹으로 묶어두려는 무역 독점, 카르텔이었습니다. 성종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파는 건 애초에 죽은 것뿐이었으니까요. 다시 창덕궁 후원, 빗속에서 왕이 화단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검게 썩어가는 알갱이들. 정성이 부족한 것인가? 이 땅이 맞지 않는 것인가?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심은 것이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다는 걸. 수백 번을 심어도 단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닙니다, 전하. 문제는 땅도, 정성도, 당신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죽은 것만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왕은 왜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걸까요? 미식에 대한 집착?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왕의 숨겨진 고통과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추리해 보겠습니다.